자, 여러분, 요즘 반도체 시장 차트 꼼꼼히 보시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잖아 하고 고개 갸우뚱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시장 흐름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며칠 동안 정말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셨을 텐데요.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처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한 거대 자금의 이동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분석 내용에서는 현재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반도체 미스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디커플링 현상 속에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완벽하게 엇갈려버린 두 기업의 운명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원히 1등만 할 것 같았던 AI의 절대 군주 엔비디아가 최고점인 $219를 딱 찍고 나서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1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할 치명적인 악재가 터진 것도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반대편에 있는 AMD의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피가 마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AMD는 그야말로 하늘을 뚫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한 달 만에 무려 80%가 폭등하더니 시간의 거래에서는 14%가 추가로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410를 아주 가볍게 경신해버렸습니다. 한쪽은 피를 흘리는데 한쪽은 미친 듯이 축제를 벌이는 이 완벽하게 엇갈린 상황.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게 AMD 하나뿐만이 아니거든요. 반도체 섹터의 다른 경쟁자들도 엄청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한번 볼까요? 단 일주일 만에 4.6%나 상승하면서 멈출 줄 모르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꽤 멀어져 있던 인텔조차도 지난주 내내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와 뭉칫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이크로, SMCI는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20% 가까이 폭등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죠. 이렇게 반도체 섹터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데 오직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혼자만 이 화려한 랠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엔비디아만 빠지고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오르는 걸까요? 보통 장이 좋으면 1등 대장주가 깃발을 딱 꼽고 다 같이 끌고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식이 보기 좋게 깨져버렸습니다.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장 냉철하게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전문 AI에게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을 위해 특화된 인베스팅 프로의 강력한 AI 분석 도구인 워런 AI에게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지표와 복잡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워런 AI가 뽑아낸 명쾌한 답변의 핵심은 놀랍게도 딱 두 가지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순환매와 쏠림 현상인데요. 주식시장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두 단어가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완벽한 마스터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한 내부자 비밀 정보가 아니라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아직 고전적이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주식시장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먼저 쏠림 현상, 영어로 크라우딩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부터 찬찬히 뜯어볼까요? 쏠림 현상은 말 그대로 빅머니,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규모를 굴리는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이 단 한 명의 확실한 승자한테만 미친 듯이 집중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2023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렸던 완벽한 AI 승자였잖아요. 그 돈의 힘으로 주가는 쉼없이 올랐고 결국 후행 PER은 40배, 선행 PER도 24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정도면 이제 심리적인 한계점인데 꽤 비싸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사상 최고가를 찍은 순간 영리한 빅머니들은 좋아, 지금이 그동안 번 막대한 수익을 현금으로 챙겨둘 완벽한 타이밍이야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 쏠림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바로 순환매, 섹터 로테이션으로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뭉칫돈이 그냥 은행 계좌에서 잠만 자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돈은 더 큰 수익을 찾아서 맹렬하게 움직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같은 반도체 동네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대장주에 가려서 덜 올랐거나 아직 주가가 저평가돼서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동종업계 기업들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마이크론, 브로드컴, 마벨, 랩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거대한 자금의 새로운 타겟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빠져나온 폭포수 같은 돈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한테 벌어진 하락은 아주 자연스러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주가가 잠시 숨이 차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잃었고, 역사적 신고가라는 꼭대기에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차익을 실현했고, 그렇게 나온 막대한 현금이 다른 후발주자들을 향해 공격적인 순환매 파도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AI 성장 스토리나 기술력에는 단 1%의 흠집도 안 났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저 너무 완벽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 성과와 자신에게만 묻힌 듯이 쏠렸던 시장의 열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아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리얼리티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유니콘입니다. 혹시라도 단기적인 돈의 흐름만 보고 펀더멘털 자체를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회사가 1년 동안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한번 차분하게 비교해 볼까요? 그냥 덩치만 큰 매출 말고 뗄 거 다 떼고 금고에 순수하게 쌓이는 진짜 현금 말입니다. AMD 정말 훌륭한 기업이죠? 순이익 43억 달러, 하나로 수조 원을 버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엔비디아 성적표를 딱 볼까요? 무려 1,200억 달러입니다. 분기마다 매출이 30%씩 폭발하면서 1년에 1,2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현금을 말 그대로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 대 43억 달러. 이 두 기둥 사이에 아찔하고 압도적인 체급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시장의 그 어떤 순환매 열기로도 절대 흔들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진정한 기초 체력입니다. 맞아요. AMD가 최근에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건 100번 인정해야죠. 근데 여러분, 단 30일 만에 주가가 80%나 폭등해버린 이 기적 같은 현상이 과연 내재 가치가 단 한 달 만에 그만큼 확 뛰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맹목적인 순환매가 만들어낸 거품이 꽤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미 AI 산업의 변함없는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고 여전히 분기별로 30% 이상의 수익 성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아직도 주가가 20% 정도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죠. 화려한 기대감과 진짜 튼튼한 성장,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까 살펴본 워런 AI 분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장의 현실을 가장 뼈 때리게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대한 자금이 AMD, 인텔, 샌디스크 같은 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건 결국 거대 자금들이 판을 깐 스케일이 아주 큰 따라잡기 게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호발주자들은 어떻게든 엔비디아가 과거에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기대감을 자기들도 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즉, 지금 몰려드는 돈은 그 기업들의 현재 가치에 투자한다기보다 그래, 쟤들도 언젠간 제2 엔비디아가 될 수 있겠지? 라는 아주 막연하고 강렬한 기대감 그 자체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야를 반도체 밖으로 살짝만 넓혀서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진짜 흥미로운 게 이 순환매 현상이 비단 반도체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디커플링이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구글이랑 아마존은 여전히 탄탄한 매수세 받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쫙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최전방에서 시장을 끌고 가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최근에 살짝 뒤처지면서 꽤 강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죠. 영리한 빅머니들이 지나치게 팽창했던 특정 대장주들에서 지갑을 닫고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종목들로 넓게 흩뿌리며 이른바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장세인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화려한 랠리의 주인공이 돼서 시장의 환호를 한몸에 받는 샌디스크, 인텔, 슈퍼마이크로, 네, 훌륭한 기업들 맞습니다. 하지만 팩트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아직 결코 엔비디아 수준의 압도적인 머니 프린터가 아닙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천문학적인 현금을 폭포수처럼 뽑아내는 그 근본적인 능력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뜻이죠. 만약 이들의 주가 폭등이 진짜 실적이 아니라 단순히 쏠림과 순환매라는 돈의 힘만으로 밀어 올려진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뜨거운 가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인 열기에 휩싸일 때의 패턴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처음에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넘쳐나는 돈의 힘이 소외됐던 주식들을 미친 듯이 사들여서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리죠.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시장은 서서히 이성을 되찾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정상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서늘한 이성의 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누구일까요? 튼튼한 실적 없이 오직 순환매라는 거품으로만 덩치를 키웠던 주식들이죠. 이들은 냉혹한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쏟아지는 매물 폭탄을 온몸으로 맞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의 기이한 하락과 다른 반도체 주식들의 폭등이라는 미스터리를 통해서 시장을 뒤흔드는 순환매와 쏠림 현상의 민낯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시장이 맹목적인 기대감에 집착하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본이 머물러야 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언젠가 대장주처럼 될 거라는 막연한 핑크빛 거품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으로 시장 그 자체가 되어버린 진정한 거인일까요? 폭풍처럼 자금이 이동하는 이 변덕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의 가장 현명하고 단단한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